얘들아 안녕. 자, 우리 온라인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스스로 마무리하기 풀이 영상을 선생님이 올리기로 했죠. 그 영상을 3개에 걸쳐서 나눠서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7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장점은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혼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상황을 보면 주사위 2개를 던질 건데 주사위의 눈은 6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사위 눈의 합은 최대 12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12 이하의 4의 배수는 뭐가 있냐면 4 있고 8 있고 12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4가 되려면 주사위 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3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1 가능하죠. 안 나던 소리가 왜 날까? 자,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 1, 7은 될 수 없다 그죠? 주사위 눈이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 4, 4, 그 다음 5,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가능합니다.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 12가 되는 경우는요. 6, 6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소리가 계속 왜 나지?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 또는 8 또는 12가 되는 경우다. 자, 요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합의 법칙. 따라서 3가지, 5가지, 한 가지를 다 더해서 정답은 9,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3의 배수이거나 또는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의 배수의 경우의 수와 8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될 것 같다. 무슨 법칙을 활용하는 거다?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터 30까지 중에 3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3, 6, 9. 일단 3의 배수가 30 안에 10개가 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죠. 30을 3으로 나누면 3, 6, 9, 12, 15, 18, 21, 24, 27, 30까지. 자, 이거 문제 풀이할 때 친구들이 선생님 30 들어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30 들어가죠. 30까지니까. 자, 그 다음 8의 배수를 볼까요? 30 이하, 30까지에. 그러면 8, 16, 24까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거 10개고요. 이거 3개인데 13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24가 있거든요. 그럼 24가 지금 2번 더해져서 13개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24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10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겠죠. 24가 2번 카운트 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그림의 네 영역 ABCD가 빨강, 파랑, 초록, 파랑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자, 수학에서 괄호에 단하고 있는 조건도 모두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틀리는 거예요. 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B, C 같은 경우에 서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준을 D로 삼아도 되고요. C를 잡아도 되는데 A부터 출발을 해보면 자, A가 4가지 색깔을 다 칠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빨로, 초, 파 다 올 수 있다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B는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면 A에 선택된 색깔을 하나 제외한 나머지는 다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C는요.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D는요. 남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D 같은 경우에는 B랑은 같은 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D는 A, C랑만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A 색깔과 C 색깔을 제외한 2가지 색깔은 다 칠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정답은 48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조합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한 개인데요. 얘들아, 11C 9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거 정의는 뭐예요? 11개 중에서 9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11개 중에서 9개를 얘들아 뽑으면 몇 개가 남아요? 2개는 자동으로 남죠. 그럼 9개 선택하면 2개가 남는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2개를 뽑는다. 그럼 11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9개가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9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1C 9와 11C 2가 같더라. 이 9와 2를 더한 합이 11과 같으면 경우의 수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문제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2와 R을 더했을 때 합이 뭐가 돼야 됩니까? 8이 돼야 된다고요. 계산하면 R이 2개니까 2R 더하기 2가 8인 거죠. 그러면 2R은 6이죠. 따라서 R은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회원이 10명이 있는데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각 한 명씩 뽑는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활용하는 걸까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자, 얘는요. 그냥 10명 중에 그냥 대표 3명 뽑는 경우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얘는 ABC 3명을 뽑더라도 얘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부회장, 얘가 총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부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총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같은 ABC를 뽑더라도 이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순열입니다. 순열을 활용해야 되고요.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10P3이라는 거죠. 10P3은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죠. 따라서 9, 8, 72, 722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뭐다?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대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조합이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서로 다른 걸 3장 뽑는데요. 일렬로 나열한다. 그때 가운데 놓인 카드가 1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자,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열입니다. 순열. 순서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 3장의 카드를 뽑는다. 순서를 나열을 한다. 순열인데요. 이 그냥 만약에 3장을 나열한다라고 하면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 5P3일 거예요.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테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뭡니까? 1로 고정돼 있잖아요. 얘가 1이라고요. 얘는 고정돼 있다고요. 항상 1인 1이라고요. 그러면 이 2자리만 정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런데 1은 썼죠? 그럼 이 남은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4P2인 거죠. 따라서 4 곱하기 3 해서 12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공부하는 몫은 너네의 몫이에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상만 보고 한다고 해서 너네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선생님 오늘 7번까지 푼다 했죠? 이번 영상은 7번 볼게요. 6개의 숫자가 이제 있대요. 근데 얘도 일렬로 나열한대요. 근데 양 끝에 홀수가 온대요. 자, 일렬로 나열한다. 무슨 문제? 순열 문제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6개를 그냥 다 일렬로 6개를 다 나열한다라고 하면 6P6으로서 6팩토리얼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양 끝에는 홀수로 고정됐어요. 홀수가 오겠대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 끝에 홀수가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홀수 모르는 친구 없죠? 1, 3, 5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 3개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3P이죠. 맞아요? 3P 2개, 즉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 6가지 경우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4개는 4개 숫자를 남은 숫자일 거잖아요. 그쵸?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단 말이지. 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p4예요. 4p4가 4팩토리얼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고배 법칙이죠. 왜냐? 이 각각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식은요. 이 3p2 곱하기 4팩토리얼인 거죠. 3p2가 6이었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4하면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